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여행업계 피해액은 4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24일 업계지 대상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 관련 대처 방안과 대정부 건의사항, 향후 계획 등이 포함된 내용들을 밝혔습니다. 여행 박사가 여행사 최초로 여행 지도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전 세계 모든 곳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모두 투어가 오는 3월 2020년도 제31기 주주총회에서 한국예탁결제원 KE보트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채택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어아시아가 운유 계획은 없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노선별 운영 효율성을 위해 축소 운항만 결정한 상태입니다. 에어부산도 임원급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경영진 임금은 20에서 30% 반납하고 경영 정상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시범조성 사업 공고입니다. 4월 27일부터 5월 8일 동안 접수를 받습니다. 트래블데일리 2월 25일자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2월 25일 화요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 카타죠. 24일 여행업계지 전문지 대상 신년 기자간담회 겸 이번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긴급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카타에서 대처한 내용들이랑 대정부 건의사항, 그리고 향후 계획, 그리고 이번 사태에 관한 피해 규모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을 알렸습니다. 우선 카타는 2분기 회원사 대상 분담금 납부를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창희 회장은요, 대의적 차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고요. 주요 임원들과 논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저희 회원사들이 1등 회원사부터 마지막 회원사까지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협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고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요새 또 여러 가지 회의도 많이 가보고 또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서 가서 우리가 당면에 있는 문제, 어려움, 또 좀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사스, 메르스, 여러 가지 또 IMF 여러 가지를 다 우리가 겪어와서 또 극복해 왔는데 이번에도 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함을 합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진짜 저희 그 업계에 있는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런 거는 처음이다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이 협회라는 것은 존재의 이유가 회원들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회원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카타의 현재 우리가 해야 되라고 생각해요. 회원은 뭘 해야 되느냐? 회원사들에서 뛰어다니는 것도 좋지만 저희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2, 4분기 저희가 이제 분담금을 1년에 4번 나눠봤는데 1, 4분기는 지난 연말에 이제 고지서가 나가서 다 이제 1, 4분기 거는 납입을 해주셨는데 2, 4분기는 도저히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회원들한테 회비를 내라고 할 처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회장단하고 다 의논을 해서 그 2, 4분기 회비는 우리 협회에서는 이제 받지 않겠다. 자, 카타는 이번 사태로 인한 여행업계 피해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요. 자, 일단 아웃바운드 주요 12개사 기준으로 해서 2월 말까지 예약 인원 193만 5,998명 중 86만 5,320명이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율은 44.7%였고요. 이로 인한 손실 금액은 5,002억 7천만 원 정도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자, 주요 12개사 고용 인원은 6,393명 정도 중에서 예약 취소로 인해 고용 영향은 약 2,800여 명으로 고용에 대한 피해가 따른 거죠. 아웃바운드 예약 현황은요, 3월에서 6월 사이
보면 전년 대비 396만 8,600여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는 금액으로 치면 1조 6,460억 원 정도 감소된 수치입니다. 자, 이번 사태가 만약에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에는요, 예약 현황은 전년 대비 953만 4,970여 명 정도 감소되고, 이로 인해서 4조 2,700억 원 정도, 4조 2,733억 3천만 원 정도 감소 예상했습니다. 대단히 큰 액수입니다. 예. 자, 이 중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 특히 중국 인바운드 취소는요. 중국 전담 여행사 47개사 기준으로 했을 때 14,986명 정도, 703개 단체가량이 예약 취소를 했고요. 이로 인한 예상 피해액은 약 9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했어야 되는데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이런 조사를 했다는 거 대단히 한번 이런 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해낸 것 같고요. 단기 손실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 3, 4개월 정도 이번 사태가 지속될 경우 우리 업계 피해 규모는 한 2,100억, 1,40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 한 3만 5천여 개 일자리 감소 예상되고요. 그러니까 3만 5천 개의 일자리 감소라 함은 여행사 근무가 한 개로 치는 것이 아니라 1인당 한 개의 직급 자리에 있는, 그렇게 따졌을 때 3만 5천여 개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타는 이번 사태 직후에 중국 여행 취소에 따른 여행사 손실 지원, 세제 혜택 운영자금 지원, 고용 유지를 위한 특별 지원금 지급, 한일 관광 교류 정상화 요망, 인아웃바운드 유치 다변화를 위한 활동 지원 등 직간접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정부 대상으로 요구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실제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나선 일도 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향후 추가적으로요. 여행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한 요청하고요. 여행업계 휴직 휴무자 교육훈련 정부 지원 요청, 그 다음에 관광기금 융자 실시 관련한 개선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외에도 주요 사항들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좀 편집하고 저희도 기사를 좀 구체적으로 써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요 내용과 현장 동영상은 2월 28일자 본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즘에 계속 코로나19 사태 관련 피해 사항 이런 어두운 소식만 저희가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밸런스를 좀 맞추는 의미에서 하나는 이런 주요 심층 분석 기사, 하나는 좀 이 소식 최근에 이슈 관심 많이 가는 거 전해드리고, 하나는 그냥 평범한 내용들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평범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여행 박사죠. NHN 여행 박사, 여행 박사로 부르겠습니다. 여행사 최초로요 여행지도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행사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건데 이게 사실 IT 서비스 기술력으로 봐야 되지요. 자, 이게 뭐냐면 지도 위에 그려진 가로 세로 각 1m 단위의 촘촘한 격자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곳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고요. 격자마다 고유한 한글 주소를 부여해서 위치를 쉽게 알 수도 있고 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 특별히 기억하고 싶은 장소는 직접 주소를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고요. 관광지, 맛집 등 여행 박사가 추천하는 유익한 여행 정보까지 지도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 또 볼게요. 주소 혁신 스타트업 인포시드의 전 세계 정밀 주도 플랫폼 지오닉 기술을 활용했다고 하네요. 자, 여행 박사 어플리케이션에 여행 지도 기능을 또 추가했습니다. 자, 또 정확히 구체적으로 좀 더 볼게요. 여행지에서 넓은 공원이나 산 같은 지역에서 여행 동반자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서 난감해하는 경우가 덜어가 아니라 자주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여행 박사의 여행지도 서비스를 통해서 해외의 좁은 골목길의 위치를 한글로 쉽고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 게다가 길 찾기 또는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더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건물 주차장 입구, 건물 옆 벤치까지 세밀한 위치를 표시하거나 말을 할 수 있고, 등산이나 낚시 등 야외 활동 시에 정확한 위치 공유로 조난당할 위험을 줄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줄일 수 있다고 밝혔는데 생각해봐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만의 단어로 나만의 주소를 또 가질 수 있다고 하네요. 무슨 얘기냐면 이 지도에서 마이 주소 기능이 있대요. 이걸 활용하면
공유하고 싶거나 추억이 담긴 장소를 나만의 주소명으로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키키,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서 인생샷 포인트를 알았다면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 와이키키 인생샷 포인트 이런 문구를 3개 정도 문구를 구성된 3개 문자로 구성된 고유한 주소명을 만들 수 있고요. 나의 지도에서 저장된 마이 주소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예. 또 무슨 게 있냐면 건물 입구 같이 기존 주소 체계에서 기록하기 힘들었던 목적지나 또는 푸드트럭 그리고 노점상 등 주소가 없는 가게들도 여행지도 서비스를 활용해서요 쉽고 편하게 주소명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공유받은 사람은 여행지도를 실행해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즉시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야, 이런 생각을 해냈네요. 대단한, 일단 기술력은 둘째치고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요거는 저희가 취재를 안 해봤는데 요거 그냥 여행박사 어플리케이션, 기존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면 되는 건지 어떻게 또 활용을 하면 되는 건지 이러한 중요 서비스를 무료로 물론 요즘에는 이런 주요 기능들이 무료긴 하지만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기존 업계 가이드 하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고 단체 여행 가서도 그 포인트에서 기록할 수 있고 남길 수 있고 또 FIT 개별 여행 가시는 분들은 이걸 활용해서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책을 쓴다던가 기록하거나 자신의 어떤 기억 메모리 남길 때도 좋을 것 같고요. 지인이나 친구한테 이 장소는 어디다라고 알려줄 때도 추천할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서비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런 작업들과 컨텐츠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트래블 데일리 2월 25일 화요일자 뉴스 요 정도로 해서 마치고요. 내일 좀 더 긍정적이고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기를 저희도 원하고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